네, 안녕하세요. 네, 강한영수학원 고등부 대표 강사 곽병학입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영종도에 뭐 청약이 되셔갖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늘고 애들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하늘고 애들은 6기 애들부터, 현재 지금 하늘고 애들은 고1이 13기인데 6기 애들부터 제가 지도를 해서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 중학교 선행하는 아이들 위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강한수학 원장님께서 워낙 진취적이고 열정이 많으시고 해서 한번 그 수학 그 상위권 학생들 반을 한번 만들고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 최근 3개년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그 가로에 보면 중복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한번 하늘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하늘고는 서울대를 수시 22명, 정시 2명, 합 24명, 그래서 전국 100위권,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2,200,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8위 정도 했습니다. 8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기, 근데 9기 애들은, 이미지 뭐 9기지 말자.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좀 해라. 그래서,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16명, 정시 2명, 그다음에 합 18명, 그래서 29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10기 애들이 있죠, 올해. 10기 애들은 사실,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10기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저도 지도하면서 특히 9기 애들이 10기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10기 애들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래서 77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인천 과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천 과거가 올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예요. 보통 어머니들께서는 인천 과거가 좀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하늘고가 더 잘합니다. 하늘고가. 그 다음에 100위권 밖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국 그 순위 100위권 안에 들려면 서울대를 이건 중심으로 한 순위니까요. 보통 서울대를 5명 정도 보내야 100위권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그 포스코고예요. 송도에 있는 거죠. 포스코고는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영종도다 보니까, 과연, 송도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그 교육열이 있으실까 해서, 주로 뭐 대표 학교죠. 인천은 이제 자사고가 딱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고하고, 포스코고를, 비교해 보시면, 그래도 하늘고가, 전통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포스코고는 올해 11명을 보냈는데 정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하늘고나 포스코고나 자사고지만 인천광역시의 자사고는 수시 전문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5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가 모의고사는 사실 꼴등이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도 사실은 약세인 상태입니다. 뭐 국제고는 요새 좀 뭐 그냥 보내긴 하는데 역시 국제고도 요새는 이과가 대세고 그 다음에 의대가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의대 기준으로 한 순위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고도 잘 보내긴 하지만 서울대를 의대는 많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로 의대 순위로 따지면 많이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좀 신경을 많이 자녀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울대는 그렇지만 하늘고가 연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7명을 보냈죠. 근데 저 7명이 서울대는 22명 보냈지만 고대 20명, 연대는 7명. 전통적으로 연대는 사실은 하늘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연대는 수시에서
사실은 자사고보다 일단은 영재학교, 영재가고나 그냥 일반 과학고를 우선순위로 수시로 뽑고 그 다음에 티오가 나면 자사고 순위별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사고에서도 용인외고가 1등 하잖아요. 네, 이런 우수한 자사고를 우선 순위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고 차례가 오면 네, 수시로 입학을 시키는 거죠. 네, 고등부 교재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 네, 책을 한 100여 권 정도 출간을 했고요. 예, 근데 고등부 책을 보면은 하늘고 애들이 저보러 뭐 워킹, 네, 메스 테스트라고 해서 네, 선생님 뭐 걸어다니는 수학책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책도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하곤 하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이 책을 보면은 1, 2학년은 사실은 백화점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1 1학기 보면은 대수학이에요. 네, 대수학은 문자나 수학 기호 숫자 대신하는 거죠, 문자가. 그래서 대신할 때 수학수, 그래서 숫자를 대신한 문자니까 네, x로 이제 값을 구하는 뭐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xy를 표시하는 함수 이런 것을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죠, 대학에서. 주로 대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1학년 2학기는 집합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수 2단원 합성함수, 역함수, 유무리함수가 이제 대수고요. 선형대수죠. 그 다음에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네, 확률에서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순혈과 조합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요. 경우의 수가 여기서 잘 안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확통을 배우는데 확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혈 조합을 탄탄하게 배워야 되는데요. 네, 저걸 탄탄하게 배우려면 2학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서 탄탄하게 또 배우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되면 1학년 2학기 저 순혈과 조합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입니다. 이와 같이 대수, 그 다음에 집합론, 그 다음에 확률 이런 것을 1학년 때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는 대수예요. 역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저것을 일명 이과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을 일명 초월함수라고 하는데요. 저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게 바로 이과 미적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2학년 2학기는 또 미적분이 나오는데요. 저거는 다항함수의 미적분이죠. 그러니까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이상을 이제 고차 함수라고 하는데 그 함수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는 그 문과 미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중학교 여기 오늘 뭐 원장님께서는 오늘 중3반, 고1반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위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진도는 상위권에 들려면 자사고 대비처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일반고 가니까 그냥 고1 것만 한번 슬렁슬렁 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고 가서도 상위권의 랭킹이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 2 정도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네,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정 과정을 몇 번씩 돌아서 하셔야 됩니다. 시키시면 하늘고 가서도 잘할 수 있고 일반고 가서는 뭐 거의 1, 2, 3등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네, 자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재인데요. 네, 개념 교재겠죠. 네, 시중에는 많은 개념 교재들이 있고요. 네, 제 책은 이제 수학평정이 네,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에 저걸 다 띄면은 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내신 교재와 수능 교재를 병행을 해야 돼요. 수능 교재는 왜 병행을 해야 되냐면 이번에도 뭐 일반고, 공항고나 영정고, 하늘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100점 방지형 문제들은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다 모의고사에서 따오십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 문제에서 따오고 모의고사에서 따오는데 100점 방지형 문제는
네, 사실은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교재는 교과서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신 교재를 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교재는 100점 방지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두 교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으로는 내신 교재가 내신 평정이고 수능 교재가 수능 평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취약 파트를 공략하는 거예요. 네, 취약 파트 공략은 내가 모르는 것은 네, 반드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알거든요. 그거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게 꼭 100점 방지형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 이제 단원 평정인데요. 네, 일명 이제 잘 틀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잘 틀리고 어려워하는 네, 문제만 네,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이제 나중에 고교 학점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E는 이제 대학에서는 F 학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 단원 평정은 이제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식으로 네,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학생들을 이제 마무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네, 선택 과목은 기하, 확, 통, 미, 적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3학년 1학기 초월함수의 미분을 배우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초월함수의 적분을 배웁니다. 네. 그 다음에 문과 애들은 3학년 1학기 확률, 2학기는 통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하는 고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고는 고2 때 기하를 배우고요. 네, 일반고들은 네,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수능도 치르는 거죠. 근데 현재 올해 2023년 3월 고3 학생들이 미적분을 제일 많이 선택을 했어요. 보통 33% 정도 미적분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43.3%로 미적분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기하를 너무 잘해서 기하를 이번에 선택을 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기하에서 1등급 따려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적분이 300명인데 응시자가 300명에 4% 하고 기하는 100명이야. 100명에서 4%,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1등급 따기가 응시자가 적을수록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력은 세 가지에 집중하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력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어머니들께서는 네, 초, 중을 거치면서 수학은 네, 뭐 발견력, 추론력, 응용력, 네, 뭐 계산력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사고력, 논리력 뭐 등등 네,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은 종합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관점을 바꿔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딱 세 가지로 크게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형력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시인데요. 처음에 뭐 변형력이 뭐야 애들이 이렇게 해요. 하늘고 애들도. 그럼 변형력은 뭐냐면 예시를 들어줘요. 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보면은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아요. 네, 절대값 A는 루트 A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고 루트 A 제곱은 다시 절대값 A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루트 A 제곱으로 놓으면은 아이들이 절대값으로 빨리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처음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진입한 다음에는 아이들이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학원을 보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계산력은 뛰어납니다. 물론 고등력 계산력에서 빠른 애는 제가 별도로 가르쳐 드려요. 예, 그래서 하늘고 애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네,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빨라? 이랬는데 빠른 애는 그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변형력이 있는데 변형을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변형되기 전에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루트 A 제곱으로 내니까 빨리 절대값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대값으로 바꾼다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못해요, 기억을.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변형력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3학년 1학기 과정에 저걸 배웠는데
고등학교 점핑, 고1 지나고 점핑해서 고2학년 1학기 과정에도 저런 게 또 나와요. 확장해서.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아예 중3 애들, 하늘고 가는 애들을 맡으면은 아예 그냥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냥 고2학년 1학기 과정까지 확장해서 쭉 다 가르쳐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이들이 남보다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 심화 과정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스톱 스터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2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런 식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1번처럼 변형도 할 수 있지만 2번처럼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처럼 변형하는 것만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2번처럼도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완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치환력이 한 15% 차지하는데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는. 네, 치환은 어쩔 때 하냐. 보통 우리 하늘고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도 물어보면 복잡한 걸 그냥 치환하는 거 아니에요. 뭐 T치환이나 라지 A로 치환하는데 네, 그거는 막연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데요. 네, 중복항, 더블텀이라 해서 중복항이나 부피가 큰 항, 그 다음에 변형된 항은 치환을 하라고 해요. 네, 저 세 개만 있으면 네, 웬만한 인수분해식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대수학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거는 일반고 애들 1등급 많은 애들도 처음에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못 풀어요. 그런데 중3 애들이 영종중 저한테 배우니까 이걸 풀어요. 왜? 이거 선생님 중복항이니까 치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항을 잡아서 요 네모에 있는 요 네모에 있는 게 중복항이잖아요. 저거를 라지 A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아이가 풀어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스스로도 아 가르치니까 되는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영종중에서는 2학년 2학기 기말에 걔가 77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100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고등부 과정을 저랑 하는데 네, 저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완전 상위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네, 기억력이에요. 기억력도 좋아야 돼요. 수학을 하려면. 네, 수학 공식은 수학 문제를 푸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식 암기는 기본입니다. 네, 연장이 좋아야 되겠죠. 요리를 하실 때도 어머니들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새 시중의 문제들은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유형을 바꿔도 네, 아는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좀 선생님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 부지런을 떨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천부적으로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4% 안에만 뭐 전교 1등 하라는 게 아니고 4% 안에만 들면 걔나 나나 1등급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 떨으면 됩니다. 수학 재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요거는 하늘고에서 이제 네 문제를 네, 2021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그 학생은 이제 교대를 갔습니다. 네, 공항중 나오고 하늘고 이제 졸업한 학생인데 중간고사 문제인데 제가 네 문제를 적중시켜서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49점. 그 당시에 하늘고에서는 6등급, 내신 6등급 학생인데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문제를 적중하니까 뭐 점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88.55점을 맞았고요. 네, 이제 전교 9등, 전교 8등까지가 1등급이라 얘는 네, 2등급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애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교과 우수상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책의 이제 수능 평정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2018년 6월 평가가 4점짜리인데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하늘고에서 기출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네, 문제가 숫자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형을 해서 내신다는 거죠. 네, 한 번은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 하늘고 수학부장님, 이 땡땡 선생님 가르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적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학 부장님 아들 제가 사실 가르친 적이 있죠. 네, 그 아이는 7기인데 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일반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영종고를 이제 최초로 네, 제가 의대를 합격시킨 아이인데 딱 2년 가르쳤습니다. 2학년 초에 와서 처음에 의대를 가고 싶다고 네, 해서 이제 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꿈이 어디냐고 많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자기는 의대 가겠다고. 네, 그래서 의대 왜 가냐 했더니 아프리카 의료봉사장에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예, 해서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저기 우리 영천군은 의대 간 애가 없단다. 이렇게 하면서 애를 이제 확 꺾어놓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1학년 말에 이제 얘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현재 학원이나 개인 지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한대요. 근데 개인 지도 하는데 안 맞는데 선생님이랑. 예, 그래갖고 왜 안 맞냐 했더니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애는 짜증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봤더니 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면서 수업을 했는데 의료 봉사를 간다고 해서 야, 보통 의대 가는 아이들은 목표가 돈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애들도 뭐 상문고나 서울고 애들도 다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네, 요즘 애들은 뭐 어머니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의대 요새 많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공부하면. 다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잖아요. 근데 얘는 좀 남달라서 저는 얘를 꼭 의대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사명이 남달라서. 그래서 너 여자 그 수바이처가 되라. 그래갖고 예, 내가 보내줄게. 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어 했더니 아 진짜요?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의대를 이제 합격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내신을 다 거의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의대를 가려면. 얘는 수시로 입학을 시켰는데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쪽 인서울 쪽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뽑아줘요. 네, 죄송하지만 영종고를 좀 낮게 보기 때문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해서 어머니도 지방대회라도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대의대, 조선대의대, 전남대의대 3개 냈는데 3군데가 다 합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 가까운 데는 충남대라고 해서 충남대 의대를 이제 입학을 했죠. 네. 마지막 시험만 96점을 받았는데요. 네, 어머니도 처음에 놀라셨어요. 네, 2학년 1학기 때 얘는 가짜 전교 1등이래요.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왜요? 했더니 100점이 안 나온대요. 꼭 하나 틀린대요. 영종고에서. 네, 영종고도 요새 시험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물론 공부하는 층이 두텁지는 않죠. 상위권이 두텁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처음에 100점 나왔다고 하는데 네, 고등학교 시험도 쉬워도 100점 맞기가 선생님이 어려운데 100점이 나왔네요. 드디어 연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100점 맞게 해달라면서요. 했더니 그래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험을 봐서 2학년 2학기까지 다 100점을 맞았고요. 96점 맞은 거는 한 문제가 이 영종고는요. 교육과정 외에 있는 것도 내요.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한 귀탱이 있어요. 그게요. 근데 교육과정 외과정인데 삼각함수 2배각 공식인데 제 책에도 있어서 얘기는 다 가르치긴 했는데 그 교육과정 외과정을 저도 낼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냈어요. 그래갖고 얘가 점수 100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올해 그 중상고하고 영종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1등급 맞은 학생들이에요. 네, 중상고가 층이 좀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가르치는 이제 영종고 전교 1등인데 걔가 이제 90 하나 틀려서 21번 하나 틀려서 96점 맞는데 네, 층은 중상고가 현재 좀 더 많다. 네, 앞으로 영종고보다 저는 중상고 하늘고 다음은 중상고가 아닌가 순위가 중상고가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게 이제 고1, 3 모의고사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정 나옵니다.
고등학교는 제로죠. 전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로 중학교 1, 2, 3학년 거 과정을 제대로 키핑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등급 된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제 책을 이제 상위권으로 가는 아이들, 그동안에 이제 요 방법으로 네, 아이들을 네, 지도를 했고요. 네, 요 순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뭐 특이한 저희는 이제 직접 제작한다고 네, 우리 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직접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쓰면서 뭐 엄청 많이 힘들었겠죠. 네, 매일 8시간씩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수능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는 주로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라 아이들이 이제 이걸로 평가를 받으면 대충 이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건지 네,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메꿔주고 이제 실전 중간이나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로 좀 압축을 했고요. 첫째는 책을 보다가도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것도 몰라 큰일 났다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네, 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 잘 사실 모르잖아요.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네. 둘째는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은 요새는 저희 때는 예습을 미리 해갔지만 학교에서 그래서 모르는 것만 예습해서 모르는 것만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다가 수업에 임하면 각 과목별로 그때 질문을 해서 네, 선생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밑에다 저는 언더라인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제 해설을 쓰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요즘은 뭐 학원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 미리 이렇게 선행을 해주기 때문에 선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습하면 그리고 학교 수업으로는 복습을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네. 셋째는 수학 공식은 수업 시간에 다 외워야 돼요. 네,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남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수학 공식은 그냥 중학교 때 외우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밥상 차려서 주면 도구가 수학 공식이니까 밥 먹으면 돼, 애들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왜 안 되냐? 고등학교는 재료를 자기가 사다가 마트 가서 사다가 오늘은 무슨 음식을 만들어야지 아이템까지 내가 정해서 요리법까지 봐가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네, 그랬더니 네, 어떤 애는 선생님 그러면은 네, 고등학교의 고난도 문제는 사냥을 해서 네, 요리를 해야 되냐? 맞아요. 고난도 문제는 네, 사냥까지 해서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는 중등부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통 한 2단계 정도, 중3과 고1의 난이도, 수학 난이도는 한 단계가 아니라 학년은 한 단계지만 난이도는 2단계, 어떤 거는 심지어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점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죠.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약하면 네, 3가지 수학력이에요. 네, 변형력, 그다음에 치환력. 네, 기억력입니다. 네, 이것을 잘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만 잘 따라오면, 네, 전수만 잘 받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 강한수학반은 네, 상위권 수학,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초중 현행을 담당하고 계신 네, 박 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주로 수학을 상위권 반을 운영을 네, 이제 해서 애들을 지도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칭반과 코칭반은 나눠져 있고요. 네, 이제 티칭반은 말 그대로 네, 텐션 있게 이제 저자 직강으로 네, 수업을 네, 하는 강의식 수업이고요. 네, 평일반으로 되어 있고 코칭반은 네,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수준에 맞게 수업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과외식 수업으로 네, 주말에 있습니다. 2반을 다 신청하거나 둘 중에 네, 한 반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건 이제 제 교재입니다. 네, 가운데가 이제 수학평정, 네, 좌측이 내신평정, 우측이 수학평정, 이런 식으로 네, 돼 있고, 네, 이제 다른 일선 이제 현재 고등학교에 채택이 돼서 교재로 현재 이제 지도 중에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네, 그리고 뭐 전국 한 3,000여 개의 학원에 제 교재로 이제 지도하는 학원들이, 수학 전문 학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